안녕하세요. 유튜브 쉬운 금융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 전세금 반환 대출 방법 및 안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시 댓글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대출균의 완화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임대사업자와 개인 모두 해당이 되시고, 임대사업자는 RTI를 하향해서 적용이 가능하시고, 개인은 DSR을 40% 대신에 DTI 60%를 정해서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가 되었고 역전세 상황인 경우,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아직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집주인은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며,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익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대출 관리, 후속자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며,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DSR과 DTI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DSR과 DTI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DSR은 이번에 받을 대출 주담대의 1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의 금액에다가 현재 보유 중에 있는 모든 대출에 1년간 상환해야 될 원리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받을 대출 금액의 원리금은 1641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 중에 있는 총 대출의 원리금은 2546만 8천원입니다. 이 합계 금액에다가 연소득 5천만원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 DSR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DSR이 83.77%가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DTI는 어떻게 되느냐? DTI는 이번에 받을 대출 금액의 주담대 1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다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1년간 이자 상환액입니다. 자, DSR과 틀린 것은, DSR은 1년간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고, 그 다음에 DTI는 1년간 상환해야 될 총 이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DTI는 여기 보시다시피 320만 천원입니다. 총 대출 금액에다가 추정금리라고 있습니다. 6.04%를 계산하여서 나온 금액이 320만 천원입니다. DSR과 비교해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쳐서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나온 수치가 DTI입니다. 이 고객의 DTI는 39.2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해보면, 기존의 DSR 40%를 DTI 60% 조건으로 완화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고객처럼 대출 3억 원에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DTI는 39%, DSR은 83%. 그러면 이 고객은 DTI 6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단 주의해야 되실 것은 LTV라고요. 우리가 시세에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시세의 70%냐 또는 60%나죠. 자, 1주택이면 70%가 가능하고 다주택이면 60%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4억이다. 지금 시세가 4억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이면 60%까지 가능하시죠. 그러면 최대 가능한 금액은 대출은 2억 4천입니다. 자, 3억을 했을 때 DTI가 충분히 나오지만 이분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이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DTI의 이유가 많이 남아있으니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60%냐 70%냐를 계산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최대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부채는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금액은 2억, 그리고 40년 4.3%에서 1년간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1,048만 3천원이고 연봉은 7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총 부채 DSR과 그리고 DTI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가 DSR과 DTI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했을 때 DSR 72% 그리고 DTI는 51%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억까지는 대출을 해도 DTI 60% 범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액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출 기간이 40년을 했는데 혹시 이분이 대출 기간을 30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DTI가 DSR 변화되는 수치가 있는데 보면 그래도 DTI는 60%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 기간을 15년 정도로 짧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DTI가 62.7%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대출 2억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출 건수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주택 외 부동산이라고 해서 현재 상가입니다. 상가의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으셨는데 금액은 2억 4,100인데 DSR이 4,570만원 좀 많이 잡히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상가 대출 받게 되면 기간이 짧다 보니 DSR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1억 5천만원 신청 40년으로 했을 때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과연 DTI, DSR 얼마나 나올까요? 자, DTI는 63%, DSR은 149%. DSR만 보면 엄청 높죠. 그러면 이런 고객은 대출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60%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3%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액, 대출 가능한 금액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인데 금액을 1억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1억으로 줄이면 DTI가 55.63이 됩니다. 이러면은 충분히 1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시죠. 아마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2천까지도 무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 기간도 최장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대출 금액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고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건수가 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건수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대출,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이 되고 금액은 1억 8,400이 최대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DSR 계산해보니 DSR은 5,800 정도 잡히고 DTI를 계산했을 때는 1,100 정도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금액은 1억 5천만원, 그리고 대출기간은 40년으로 했고 금리는 5%, 그리고 소득은 5천만 원일 때 DTI와 DSR 계산했을 때 DSR은 역시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133%. 하지만 DTI는 39%, 60%에 비하면 엄청 많이 여유가 있는 DTI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이 있어도 DTI로 계산했을 때는 충분히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나오십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으로 대출 받은 것들도 이렇게 부채로 다 표현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DSR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억 대출 신청하셨고 40년 4.7%로 했을 때 연봉은 8,100만 원입니다. DSR 금액은 1,369만 원, 그리고 DTI 금액은 538만 9천 원 했을 때 DSR은 37%, DTI는 27%.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봉이 높다 보니 DSR도 조건이 되시고 DTI도 조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분은 필요한 만큼 대출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확인을 해보니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2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억 5천만 원 신청에 40년 4.5%, 소득은 4천만 원입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상담 시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만 있다고 이 외에 대출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을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상담했던 내용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이 없다면 DSR 금액이나 DTI 금액이 아주 작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더니 DTI와 DSR은
엄청나게 많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억 5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SR을 적용했을 때보다 DTI로 계산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집값이 하락하여서 LTV, 즉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액은 4억 원이고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원이면 결국 1억이라는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결국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또는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제 완화하는 김에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 주택 시세와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쉬운 금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